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자, 오늘 또 마스터캠 2021 교재를 사용을 해서 마스터캠 2021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드릴 작업 부분을 봤었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 포켓 가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켓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닫혀 있다라는 얘기죠. 윤곽 가공에서는 이제 선택한 윤곽이 있으면 그 대상 윤곽을 따라가는 형태. 그래서 쭉 따라가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끝난다 이런 식이고, 드릴은 이제 구멍 뚫는 거고. 자, 포켓 가공. 포켓 가공. 자, 포켓 가공은 영역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측 영역. 그러니까 윤곽을 대상 도형 윤곽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켓 가공은 영역으로 한다. 영역이라고 하는 거. 면적이죠. 윤곽은 선이죠. 선이고 드릴은 포인트. 그 다음에 포켓은 영역. 이게 범위, 영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역을 이 영역을 어떤 식으로 평행하게 작업할 건지 아니면은 그 대상을 옵셋한 형태로 작업을 할 건지 그래서 이제 얘가 이동하는 형태를 이제 지정해 준 거죠. 그래서 영역으로 한다. 영역으로 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윤곽으로 만약에 이걸 안에 부분을 제거한다라고 한다면은 측면 간격 횟수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자가 정해줘야 되는데 포켓 가공 같은 경우는 영역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결정을 해서 경로를 생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역을 제거할 때는 이 포켓 가공 방법이 좋겠죠. 닫힌 형태의 도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닫혀 있다. 시작과 끝이 만난다는 얘기죠. 내층을 가공한다. 포켓 종류를 열린 포켓으로 설정할 경우, 열린 포켓은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여기가 선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은 열린 포켓이라는 기능으로 작업할 수 있다. 이 열린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 있는 부분을 두 점이 있으면 두 점을 선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닫힌 것처럼 해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열린 형태의 도형에도 적용할 수 있고 포켓 가공의 파라미터 중에서 윤곽 가공에서 설명 부분은 생략한다. 전에 설명했던 내용은 이제 겹치는 부분을 생략하겠다. 그래서 윤곽 가공 내용이 좀 많이 길었죠. 자, 절삭 파라메타, 포켓의 종류, 가공 방향, 가공 여유 등 포켓 가공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변수를 설정한다. 자, 하향 절삭하고 상향 절삭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그림으로 좀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이제 하향 절삭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엔드밀이 지금 엔드밀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공작물은 이제 이 부분이 다 공작물이죠. 절삭이 안 된 부분. 그리고 얘 공구가 지나간 자리, 이 자리는 이제 절삭이 된 거죠. 없어진 거죠. 공구가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가니까 커터도 이렇게 되어 있겠죠.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오른쪽 돌아가면서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파내는 거죠.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깎고 이렇게 깎아내는 거죠. 처음에 할 때 날당 이손값만큼 한번 치고 그 다음 쭉 회전하면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내려 깎는다. 그래서 하향 절삭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 상향 절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향 절삭은 공구가 시계방향으로 항상 일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소재가 왼쪽에 있네요. 왼쪽에 있으니까 또 이송 방향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올려치는 거죠.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려치고 이렇게. 자, 위에서부터 치는 것하고 밑에서부터 치는 것. 그래서 상향, 하향 이렇게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머신센터에서는 상향보다는 하향 절삭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향 절삭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진행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에 대해서 공구 중심이 좌측에 있다. 그래서 이걸 좌측 부정이라고 합니다.
좌측 고정. 자, 상향 젖삭은 진행 방향에 대해서 공구 센터 위치가 오른쪽에 가 있다. 그래서 우측 보정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절삭 방향, 가공 방향에서 절삭 공구의 회전 방향과 공작물의 진행 방향이 같은 방향인 절삭 방향. 말이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진행 방향이 있다. 이게 공구의 진행 방향이 있으면 왼쪽 부분에 공구 중심이 있다. 그래서 내려 깎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향은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공구 중심이 있어서 올려치면서 작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상향과 하향은 황삭 작업을 하다 보면 상향 하향이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향 하향은 정삭 작업에서 일단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도중에도 하겠지만 황삭 작업을 할 때는 내가 상향을 했다고 해서 하향이 안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왜냐면 안에를 제거를 하다 보면 상향과 하향이 겹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정삭으로 외곽을 제거할 때는 이 상향과 하향을 적용해서 작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다음 날급 보정 이런 것들 날급 보정은 다 전 윤곽가공에서 했던 내용이고, 자 여기 보면 추가적인 정삭 분리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닫혀 있는 영역에서 이걸 제거하려면 먼저 안쪽을 제거하고 약간의 미절삭된 부위, 우리 윤곽가공에서 정삭 여유를 남겨놓고 작업하듯이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이 정삭 간격을 제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정삭 경로를 따로 경로를 생성할 건지 아니면 같이 하나에서 작업을 할 건지 그 내용인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부분을 포켓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에서 포켓 가공으로 작업을 하는데, 영역은 대충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3파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면 여유는 0, 바닥 여유도 일단 0을 놓고요. 일반 가공 형태를 취하겠다. 기본값으로 다 하는 걸로 하고, 정삭 간격은 한 0.3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증분으로 0이고 재료 상단은 여기 위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해서 경로를 생성하니까 경로가 이렇게 생성이 됐네요. 자, 공구가 내려가는 걸 보면 공구가 빙빙 돌면서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에를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진입 동작은 좀 화면에서 꺼볼까요? 진입 동작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얘를 체크해서 진입 동작 부분을 꺼보겠습니다. 진입이 복귀, 진입 동작, 헬릭스 컬 형태의 진입 동작을 지금 안 꺼지네? 진입 동작, 이송 동작, 미세들기, 공구, 벡터, 원호 중심점, 끝점. 아닌데 진입 동작이 이송 형태 동작은 켜져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급속 이것도 켜져 있어야 되겠죠. 진입 동작이 안 없어지네요. 일단은 이 동작 헬리컬 형태일 텐데,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황삭 작업이 된 거고요. 다시 한번 정삭을 작업하고 있어요. 얘를 공구를 샹크 부분이 커서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샹크 부분을 현재 여기서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공구 형태에서 활성화. 여기에서 딱히 안 보이네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이 공구의 형상을 공구를 만들 때
그 자루 부분하고 여기 보면은 자루는 지금 6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날은 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하고 일자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공구가 이렇게 똑바로 보이게.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보기가 좀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자, 황삭 작업.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황삭입니다. 황삭. 그래서 여기도 남아있네? 여기 많이 남아있지? 이게 황삭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정삭. 정삭은 이제 최종 선택한 엣지. 여기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삭으로 제거하는데, 근데 여기가 왜 이렇게 미저삭되게 남아있지? 들어가지 않고, 자, 지금 보면, 자, 조건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 여기에서 황삭에서는 1.5 간격 줬고, 코너 알 처리를 해놨네요. 2로. 지금 이게, 고속저삭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코너 알 처리 2로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 모서리 부위 있죠. 작업할 때, 코너가 2로 처리가 됐네요. 이 부위를 좀 낮추겠습니다. 0.5 정도 낮춰서, 낮춘 다음에 재생성을 해볼까요? 좀 모서리가 좀 뾰족하게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경로를 확인해 보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모서리가 완전히 제거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황삭, 이게 이제 정삭이잖아요. 지금은 하나의 경로 안에 황정삭이 같이 들어가 있죠. 이건 정삭, 이거는 황삭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정삭 분리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한번 생성하면 비활성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뒤로 복사를 해서 체인을 삭제를 해볼까요? 체인 삭제. 자, 하고 얘는 경로가 생성된 거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체인 추가로 조건에서 얘가 그래도 안 되네요. 자, 이 부분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성하면 이게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지우고 다시 경로에서 포켓 가공으로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삭을 분리해서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나머지 조건들은 뭐 아까와 똑같이 그대로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정삭은 0.3으로 되어 있죠. 깊이 값도 그대로 가 있고. 자,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로를 생성하면 얘를 눌러서 적용됐을까? 얘를 누르면은 일단은 생성된 경로만 보이고 이게 추가적인 정삭 분리 생성은 생성이 안 되고 있네요. 그럼 얘를 클릭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했어요. 자, 이거는 황삭 작업이고요. 얘는 정삭 작업이거든요. 근데 경로가 바로 분리가 안 돼서 보이네. 그러면은 황삭만 경로 확인해 볼까요? 자, 황삭 작업. 황삭 작업을 하는데 정상 여유를 안 했네요. 얘는 얘는 뭐지? 얘도 똑같이 생성이 됐네요. 왜 똑같이 생성됐을까? 자, 조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리 생성, 추가적인 정삭 분리 생성하겠다. 체크를 했고, 정삭 동작에서 0.3 했어요. 그러면 이 정삭 작업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황삭까지 같이 돼 있네요. 해서 얘는 또 정삭은 체크가 꺼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성해서 지금 이것이 정삭이고 이게 이제 황삭이 되는 거죠. 근데 황삭을 할 때 0.3을 줬으니까 그 0.3만큼이 여기에 여유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분리 생성이 왜 안 됐지?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한번 보면 황삭으로 할 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값을, 이 영역을 정삭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정삭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한다. 따로 생성하는 거예요. 분리해서.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렇게 클릭해서 잘 안 쓰고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카피해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황삭 작업 따로, 정삭 작업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황삭하고 정삭이 같이 돼 있으면, 얘처럼 같이 돼 있는 경우에 한번 가공을 다 했어요. 가공을 다 했는데 그 치수를 측정해 보니까 치수가 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정삭만 따로 해야 되잖아요. 정삭만 따로 하는데 만약에 이제 치수가 잘 안 맞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 측면 여유라든지 바닥 여유를 줘서 다시 재생성을 했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는 다시 또 황삭부터 다시 다 작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외곽만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외곽 부분만 작업을 하면 되니까. 진입복귀를 제가 화면에서 꺼놔서 안 보이는구나. 진입복귀 동작을 켜놓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게 정삭이거든요. 이 정삭인데 이것만 생성하면 되잖아요. 그죠? 굳이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황삭만 하고 그 다음에 정삭은 따로 생성하는 형태로 해서, 만약에 치수가 안 맞다 그러면 황삭은 하지 않고 정삭만 하는 거죠. 정삭만 여기에서 뭐 보정값을 약간 수정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의 공구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보통 이제 라핑 앤드 밀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얘는 황삭 차원에서 작업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닥 여유도 줘야 되겠죠. 바닥 여유, 측면 여유를 주고 황삭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정삭 작업할 때는 얘는 측면 정삭만 하면 안 되죠. 황삭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황삭을 하고 정삭을 꺼야 되겠죠. 공구를 달려줬을 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만이, 그러니까 이제 황삭 작업을 할 때 여유를 두고 작업을 했죠. 여유값을 두고 작업을 했기 때문에 얘 할 때는 측면 황삭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가 움직이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 황삭 작업할 때는 물론 이제 깊이 가공 같은 걸 하겠죠. 지금 여기 깊이 가공을 안 했지만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황삭 작업은 깊이 가공을 체크해서 하고, 그 다음 정삭 작업은 깊이 가공할 필요 없죠. 그냥 바닥하고 만 작업하면 되기 때문에 여유값만 끄고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정삭 작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측면은 이미 다 깎아 놓고 정삭은 여기만 남겨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삭을 줄 필요는 없죠. 뭐 얘를 이제 할 건데 무의 가공을 확인해 봤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지금 이게 이제 닫혀 있죠. 닫혀 있어서 얘를 복사를 하나 하죠. 복사를 하는데 레벨에다 복사를 할게요. 레벨에다가 복사를 하는데 10번에다가 복사를 하고, 그리고 레벨 10번 자, 레벨 10번만 보이게 해서, 지금 현재 10번 레벨이죠. 10번 레벨에서 그 모델 수정에서 피처 수정으로 해서 제거, 이 면하고 쉬프트 버튼 눌러서 쉬프트가 안 먹나? 이 면 컨트롤 클릭으로 해서 지름 모두 접하는 형태는 여기서는 그 기능이 안 먹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선택하고 확인하면 이렇게 제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소재로 불러오겠습니다. 그러면 자, 소재에서 솔리드로 얘를 체크해서 소재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 10번 레벨은 이제 끄고요. 1번 레벨만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모의 가공 해보죠. 1번 얘를 모의 가공 해보면 얘는 하나의 경로에서 황정삭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플레이를 해보면 황삭하고 정삭 같이 했어요. 같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얘 2번하고 3번 얘를 선택해서 모의 가공 해보면 그 절삭 부위를 색깔 구분하겠다 체크되어 있고, 그리고 멈추는 것을 정지 조건에서 작업이 변경될 때 정지하겠다 체크해 놓고요.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황삭 작업이 되겠고요. 황삭 작업인데, 얘를 여유값이 남았는지 실제 공작물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유값이 남아있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남아있고, 자, 이거를 좀 느리게 해서 정삭으로 작업할 때는 바닥부터 해서 작업하죠. 바닥에도 정삭을 해야 되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바닥 정삭은 안 된 상태잖아요. 황삭으로 해서 제거할 때, 자, 제거했는데 이때 단면 보기를 해서 볼까요? 그러면 모의 가공에서 XZ 정면 체크해서 얘를 앞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여유가, 측면 여유도 남아있고 바닥도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제 정삭 작업에서는 바닥부터 해서 키보드 S 눌러볼까요? 바닥에서부터 할 때는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헬리컬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근데 경로가 현재 그 작업하는 경로만 보였으면 좋겠네요. 경로가 뷰에 써 있나? 뷰, 그 다음에 경로 보기. 현재 작업하는 경로만 보겠다. 체크하고요. 자, 키보드 S를 누르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이 부분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부분을 지금 정삭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바닥 정삭이 끝나고 이제 측면 정삭까지 같이 하는 거죠. 돌면서 맨 마지막에 확 빠진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날장이 좀 작게 표현이 돼서 뭐 위에 부분이 약간 작업이 안 된 형태로 보이고 있어요. 공구가 이제 날장을 작게 해서 그런데 그 부분은, 자, 공구를 보면 지금 이 날장이 있고 지금 샹크 부분이 있는데 2.9로 되어 있죠. 3으로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다 3으로 크기를 주고 마침하죠. 기존에 있는 거 참고해서 하겠다. 자, 해서 다시 한번 해보면 모의 가공 체크해서 자, 황삭 작업으로 쭉 제거를 하고 있고요.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정삭 작업으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를 해도 뭐 그래도 좀 남네요. 공구가 그래도 적용이 안 됐네. 이게 지금 공구 형상을 29로 30으로 바꿨는데 여기도 33으로 바꿨죠. 자, 다시 한번 모의 가공 해볼까요? 모의 가공 체크해서
일단 단면 부위 꺼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공작물 끄고, 끌까요? 자, 플레이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공작물 켜보고, 그 다음에 단면 보기 눌러서 XZ 정면, 다시 플레이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일단은 뭐 자료 부분 정상적으로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건 이제 그 포켓에서 정삭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요. 이거를 윤곽으로 하셔도 돼요. 윤곽으로 해서 깊이 가공 형태로 날장이 많이 작다라고 한다면은 두 번 나눠서 깊이 가공으로 진입복귀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정삭을 분리 생성한다, 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포켓의 종류 보겠습니다. 포켓의 종류,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한 거는 일반 형태예요. 얘가 되겠죠. 얘는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고. 자, 조건에 들어가 보면 나머지들은 뭐 날끝이란 샤프, 측면 여유라든지 바닥 여유, 뭐 이런 것들은 됐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샤프 코너 유지, 일단은 지금 여기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자, 일반 가공에서는 이제 영역을 그냥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면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표면 가공은 어느 때 사용하냐면, 그 대상 도형을 여기를 선택해 볼까요? 이 부분을 이제 공통이 아니라 외곽 부분만 선택하는 걸로 해서, 자,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표면 가공을 하겠다. 표면 가공. 근데 오버랩은 이제 그 바깥으로 나오는 확장되는 절삭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50%는 공구의 반경만큼이 이제 절삭 부위가 그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접근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구의 60% 정도, 3, 6, 18이니까 1.8 정도 주면 될 것 같고요. 복귀거리도 뭐 주겠다라고 하면 1.8 정도, 60% 정도 해서 줄 수 있겠습니다. 증분으로 0 해주시면 되겠고, 얘도 뭐 재료 상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료 상단도 증분으로 한 1 정도만 주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로가 생성이 되는데, 근데 간격이, 이게 공구가 작아서 그런구나. 간격이 좀 촘촘하네요. 간격이 아까 50%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0%. 그리고 공구가 좀 작습니다. 아까 여기를 작업하기 위해서 공구를 짠 걸로 했었는데, 자, 일단 보죠. 지금 보면 이제 3파이짜리 공구가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작업을 하는데, 일반 가공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그 얘는 확장을 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확장이라고 하는 오버랩, 얘를 줄 수 있거든요. 얘를 줘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여기 말고 이 부위를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원 부위가 막혀 있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공구를 다른 걸로 해서 이면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이면을 지금 여기도 뭐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됐는데, 그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일반 가공 형태로 해볼게요. 차이가 뭔지 보죠. 일반 가공을 하면 확장이라는 메뉴가 없습니다.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얘는 일반 가공 형태로 작업한 거예요. 작업을 했을 때는 얘가 내가 선택한 도형 밖으로 안 나가고 있죠. 이렇게. 이 모서리가 여기가 이제 미저삭된 부분 남죠. 이 부위가. 우리가 표면 가공할 때는 여기도 다 제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를 제거할 수 있게 확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로 확장을 해서 얘로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완전히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구의 반경만큼이 확장이 돼야 되겠죠. 반경, 오버랩, 확장 영역을 50%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럼 이거 할 때 여기에다가 여유를 주면 되지 않느냐. 측면 가공이니까 여기다가 한 뭐 이 정도를 여유를 주면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마이너스 이 정도를 주겠다. 왜 안에가 제거가 안 하지? 마이너스 2 포켓 영역, 측벽면의 가공 여유, 일단 황삭은 됐고, 정삭은 일단 꺼보고, 정삭 끄지 않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0에서부터 0, 1까지 재생성, 알테스. 안에를 제거를 안 하네요. 왜 제거를 안 하지? 측면 여유를 줘서 이게 안 하나? 0 주고 재생성하면 안에서부터 작업을 해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해나가는데 좀 더 넓히겠다, 영역을 넓히겠다 했을 때는 마이너스를 주면은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가 안 먹네요. 뭐 여하튼 일반 가공에서는 그 대상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만 이제 작업이 되고, 확장을 하게 되면 외부로는 확장이 되기는 돼요. 여기로 생성해 볼까요?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공통 재생성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을 작업했죠. 했는데 조건에서 측면 여유 마이너스 0.5 정도, 그럼 많이 커져졌나? 재생성 해보죠. 자, 그러면은 Alt S 했을 때 평면 보기 해보면 가공 부위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을 해주면은 영역이 넓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를 아까 2를 마이너스 2를 주면은 너무 커버리면 이게 안 되네요. 이렇게 공구의 반경만큼 커버리면 안 되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는 먹네요. 마이너스 1까지는 먹는데 지금 확장이 된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3파이가 1.5니까 확장이 됐는데 1.5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5까지. 즉 이제 거의 이제 1.5까지 확장이 된 거죠. 확장이 돼서 반경만큼, 공구의 이 반경만큼이 벗어난 거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일 대상이 아니라 가령 이 면을 내가 그 표면 가공을 해야 돼요. 그럴 경우에 표면 가공에서 얘로 만약에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체인을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를 찍으면 공통 끝단이 선택이 돼야죠. 끝단하고 공통 같이 선택돼야 되니까 이거는 좀 그렇네요. 면으로 하면 그렇고, 이거 체크를 끄고 그러면은 얘 끄고 얘도 끄고 얘만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체인 하나, 여기 체인 하나, 두 개를 잡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재생성을 해볼게요.
자, 재생성을 했는데 일반 가공 형태로 작업을 했을 때는 자, 얘를 가지고 해서 외곽 부분을 확장을 했어요. 외곽 부분 확장했죠. 그래서 외곽 부분 됐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안에 부분도 반경만큼 먹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모의 가공을 하게 되면 뷰에서 이걸 끄게 되면 작업하고 나서 이렇게 안에 먹어요. 반경만큼 안에를 먹어버리잖아요. 자, 근데 그 표면 가공을 하잖아요. 표면 가공을 했을 때는 Alt S 하고 밑에 선택한 이 체인을 그대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보죠. 끌어다가 바꾸기 해서 다시 재생성해 볼게요. 자, 그럼 얘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외곽 부분은 일단 확장을 했으니까 확장이 돼요. 그죠? 근데 안에는 먹지 않습니다. Alt S를 해도 안으로 먹지 않았죠. 이렇게.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일반 포켓으로 해서 확장을 주게 되면 일반은 여기도 확장되지만 여기도 확장이 되거든요. 측면으로. 하지만 표면 가공을 했을 때는 안쪽에는 확장이 안 돼요. 얘는 그대로 작업하는 거고 얘는 측면 여유값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바깥에는 이제 바깥에만 따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죠. 이렇게 Alt S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표면 가공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이 면을 작업할 때도 표면 가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표면 가공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페이싱 작업할 때 체인을 잡는데 전체 다시 체인으로 해서 여기 체인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을 게 아니고 전체 부분을 잡아야 되겠구나. 여기를 잡고 지금 얘는 고속가공 기능이 아니라서 그 기능이 없을 것 같은데 있나?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확장이 됐는데 안에도 확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공 경로를 확인해 보면 쭉 했을 때 이 부분은 확장되는 게 맞죠. 열려 있으니까. 근데 닫혀 있는 부분 Alt S를 했을 때 이 닫혀 있는 부분도 먹어버렸죠. 이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안에 부분은. 그래서 이럴 때는 체인을 좀 따로 잡아야 되는데 체인이 그 전체 영역하고 남겨질 영역을 잡아야 돼요. 전체 영역하고 남겨질 영역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체인을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여기 단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클릭을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전체 영역에 대해서 이때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예전에는 이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얘가 3D 형태로 이렇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포켓에서 3D 형태가 지원이 될지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축 방향을 바꿔서 아니다. 좀 더 가야 되겠네요. 가서 축 방향을 바꿔서 그 다음에 얘가 옆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영역을 잡고요. 영역을 잡았고 거기다가 체인 추가를 해서 이제는 여기 영역 빼야 될 영역을 여기 영역이 여기까지 갔나 지금? 간 거죠. 겹쳐서 그냥 보이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체인 하나, 이 체인 하나, 두 개의 체인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재생성해 볼게요. 얘는 지원이 안 되네요. 포켓 가공에서는 이 3D 윤곽은 지원이 안 되네요. 자, 포켓 가공에서 이게 안 되면, 뭐, 안 돼서 예전에 만들어 썼거든요. 이게 만들어 썼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와이어프레임에서, 모든 끝단, 여기에서, 커브를 만들 수 있는데, 여기를 체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만, 공유 끝단 무시하고, 외측, 바깥쪽 영역만 체인으로 이렇게 잡고요. 해서 선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얘를 찍고, 얘는 공유 끝단을 무시하고, 바깥쪽, 내측, 바깥쪽, 바깥쪽인데 얘도 선택이 됐네. 얘도 바깥쪽으로 인식을 하나? 공유 끝단은 빼야 되는데, 무시. 열린 끝단만 체크하고, 열린 끝단만 지금 이 바깥 부분만 체인으로 선택을 해야 될 때 공유 끝단 무시 되어 있고, 내측 바깥쪽 열린 끝단만 체크하겠다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네요. 오케이 누르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얘 일단 체크는 끄고, 그러면은 내측, 외측, 이건 체크 의미는 없고, 지금 안쪽 부분을 지우고 싶은데 일단은 지워지진 않네요. 지금 여기서는 안에 내측이니까 내측 영역은 없기 때문에. 근데 공유 끝단은 무시로 해놓으면은 이게 공유이기 때문에 선택이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수정 작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Alt를 해서요, 겹치는 구간이 이제 여기가 겹치죠. 바닥에서도 있고 위에서도 있으니까 이 구간을 지우고요. Shift 버튼 눌러서 지운 다음에, 자, 얘네들을 평면화를 시키면 되겠죠.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지금 하는 방법은 이전에 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렇게 되죠. Alt를 해보면, 자, 이렇게 해놓고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2D 형태로 해서 일단은 전체 영역을 잡겠습니다. 전체 영역에 대해서 체인을 잡았죠. 그 다음에 체인 종료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남겨질 부분이죠. 남겨질 부분을 체인으로 잡습니다. 여기가 다음 영역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체인이 이제 두 개가 잡혔어요. 이게 남겨질 부분, 이게 전체 영역, 제거해야 될 영역. 자,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자, 지금 EV에서만 경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증분이니까 밑에서 생성이 안 됐네요. 링크 파라메타에서 관련 값으로 해서 여기를 잡을까요? 여기를 잡아서 0까지. 자, 그럼 여기서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생성이 될 때 여기 여유 남겨놓고 작업하고 있죠. 영역을 보면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됐네요, 이렇게 할 수 있죠. EV는 이제 표면 가공할 때 우리가 확장이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이 확장 값이 지금 1.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1.5면은 이제 공구가 지나가려면은 직경보다는 커야 지나갈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직경이 지금 3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리값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 얼마일까? 거리값을 측정을 하려면은 와이어프레임에서 측정해서 거리 다이나믹 위치 거리 측정. 자, 여기 포인트에서 근접점이 안 되는데 중간점이 어디지? 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해서 x값만 보죠. x값 2D x값 2로 되어 있네요. 얘가 2거든요. 2인데 2에다가 확장을 아까 1.5를 줬던 것 같은데 1.5 확장 줬고 1.5를 확장을 했고 선택한 대상에서 정사간격이 있나? 일단 정사간격 꺼놓고 보겠습니다. 다시 재생성. 그래도 얘를 못 지나가네요. 페이싱 작업인데 고속절삭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일정한 오버랩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다시 재생성 들어가죠. 아까 이제 고속으로 했을 때는 코너 RV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위를 못 만드는 형태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경로를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작업이 되는데 그래도 여기를 작업 못 하네요. 그죠? 여기는 뭐 다 됐는데 자, 그러면 이 부위를 작업하려면 좀 더 영역을 확장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를 아예 100%로 확장할게요. 100%로 하면 외곽을 돌 것 같은데 뭐 돌진 않네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EV 끝까지 작업이 되는 거 볼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표면 가공을 사용하면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작업이 뭐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큰 영역하고 작은 영역을 선택을 해서 하시면은 이 표면 가공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표면 가공 기능으로 해봤습니다. 설명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까요? 표면 가공, 링크 파라메타에 입력된 재료 상단 높이부터 가공 깊이까지 면 가공을 실행한다. 선택된 닫힌 도형의 외곽을 공구가 벗어나는 형태로, 여기서 이제 벗어나는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벗어났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 외곽으로 확장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공구가 지금 영역에 대해서 확장이 됐죠. 이렇게 원래 영역보다 더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절삭 부위가 형태로 가공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가공 조건에는 여기서 이제 오버랩은 여기 벗어나는 양, 이 양이 이제 벗어난 거죠. 가공 절삭 부위예요. 이 오버랩은 절삭 부위, 그 툴패스가 아니고 절삭 부위가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그거거든요. 절삭 부위. 얘는 50% 돼 있기 때문에 10이란 얘기는 공구 20파이짜리를 사용을 해서 외곽이 이제 벗어났다는 얘기겠죠. 접근 거리는 이제 보통 반경보다 좀 크게 잡기 때문에 50%보다 좀 크게 60% 정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접근할 때 민날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출거리도 뭐 줘도 되고, 왜냐면은 바로 여기서 떠버리면 여기에 자국이 남을 수 있으니까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간 다음에 뜨게 하겠다 뭐 그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설명이 돼 있네요. 잘. 오버랩은 공구 지름의 비율깔로 입력한다. 접근거리, 다음 진출거리가 있다. 접근거리, 진출거리가 있고, 오버랩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여기서 오버랩을 표시해놨네요. 그죠? 절삭되는 부위를 내가 선택한 도형에서 얼마만큼 절삭되는 부위를 확장을 할 거냐. 여기서 이제 얼마나 되는데 이처럼 이제 그 방금 작업한 것처럼 그 간격이 좁았을 때
여기 이제 간격이 이게 좁잖아요. 여기가 지금 10파이짜리가 못 움직이거든요.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공구가 여기 안에를 이렇게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간다고 했을 때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선택한 체인은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럼 이 폭이 지금 2거든요. 2인데 3파이짜리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못하기 때문에 3파이짜리가 지나가려면은 최소한 지금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2에다가 1을 더하면 3이잖아요. 근데 1.5 정도가 우리가 지금 확장하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1.5를 줬을 때 1.5면은 2에다가 1.5를 더하니까 3.5죠. 3.5의 폭을 이 공구가 지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지나갈 수 있는데 이제 지나갔다 하더라도 여기 좁은 부위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 좁죠. 이 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좁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지나가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그래서 얘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아예 100%만큼 벗어나야 되겠죠. 오버랩이 100%만큼 벗어나 버리면 여기까지 작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버랩 확장을 100%를 준 거예요.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보시면은 공구가 이 끝까지 작업이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100%만큼 여기에서 여기까지 100%만큼이 확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표면 가공에서 이 부분이 이제 확장, 오버랩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 보겠습니다. 포켓 가공에서 가공 형태에서 표면 가공 부분을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